속 터져 답답해 차라리 머스탱 탄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머스탱 타시길 바랍니다. GB80 뱅앤올룹슨 리뷰에 말 졸라 많네 청음하러 왔더니 라고 청음은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감성을 느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간이 좀 휑하게 비어있죠? 이 사무실이 어떻게 채워지고 가꿔지는지 천천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천천히 꾸며갈 예정이니까요. 아마 이 공간을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새 사무실에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영상은 바로 댓글 읽기입니다. 제가 대답해드릴 만한 그런 댓글들을 또 모아봤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4세대 미니 가솔린 모델을 제가 시승을 하고 왔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3세대 S 타는데 스포츠 모드 고정하고 미션 S로 해도 너무 연비 세팅이고 저RPM 고단 기어를 쓰기 때문에 항상 수동 변속해서 고RPM을 유지하는데 패들 시프트가 없다니 신형 미니는 걸러야겠네요. 출력이라도 240마력으로 올리든지 순수한 패션카네요 라고 달아주셨고요. 역시 미니는 달리는 맛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원래 그 달리는 맛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쉬움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일 수 있습니다. 저런 차에 패들 시프트 뺀 거 선 넘은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미니 쿠퍼 S에서 패들 시프트가 빠진 거는 이 전 세대 페이스리프트부터 빠졌죠. 저도 조금 섭섭했어요. 사실 패들 시프트로 자동차를 다루는 재미가 솔찬히 있고 미니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재미있는 차기 때문에 쿠퍼 S 정도 되면은 패들 시프트 쓸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쿠퍼 S를 직접 소유하면서 타보니까 패들 시프트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미니의 의도는 제 생각에는 달리고 싶으면 JCW로 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나누면서 미니 쿠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약간 재미있는 자동차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레이스에 가까운 감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JCW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세대 같은 경우도 클럽맨 JCW가 무지 재밌었습니다. 그걸 타보고 저도 JCW에 대한 인상이 좀 많이 바뀐 차이기도 한데요. 미니를 사랑하지만 뭔가 좀 더 스포티하고 레이스에 가까운 감각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JCW를 시승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고요. 미니도 아마 JCW를 점점 더 강화해가는 쪽으로 갈 겁니다. 캐릭터가 더 선명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확실히 마케팅적으로나 시장 차원에서나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4세대 가솔린 쿠퍼 S가 달리는 맛이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핸들링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말이 있던데요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벼워지진 않았습니다. 시승을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볍다 무겁다 이거는 워낙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일렉트릭이랑 가솔린이랑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일렉트릭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가솔린도 재밌는데요. 일렉트릭은 진짜 좀 다른 차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일렉트릭은 좀 비싸겠죠? 가격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저없이 일렉트릭으로 가십시오. 주행 가는 거에도 괜찮을 겁니다. EX30이랑 미니쿠퍼 3도어랑 뭐가 더 취향이신가요? 만약에 제가 아들이 없었다면 미니쿠퍼 하지만 뒷문의 소중함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소중함도 너무 알게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EX30을 고르겠습니다. 브롬톤 일렉트릭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는데요. 감성 느끼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할 듯 이 댓글이 저의 시선을 잡았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흔히 가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생각했을 때 이 기능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비싸 하지만 예쁘고 이야기도 있고 그런 브랜드야 이럴 때 감성으로 타는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비재에서도 이 감성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런 브랜드들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추종하는 브랜드, 오리지널리티가 확실한 브랜드,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가 확실하고 뭔가 고집스러운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을 버텨서 클래식이 된 브랜드들은 비싸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비싼 데는 비싼 만큼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성을 느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맞아요. 요즘에 트라이폴드 자전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롬튼이 이게 특허가 풀렸기 때문에 사실 브롬튼 방식으로 접히는 자전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편하게 달리는 자전거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브롬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허가 풀리고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브롬톤이 덜 팔린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효율적으로 접히는 자전거가 도로에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자전거를 접한 분들은 결국은 오리지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계기로든 브롬톤을 알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지 브롬톤을 사려던 사람이 저렴한 트라이폴드 자전거를 선택할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감성을 느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요. 돈을 많이 써야 하고 그런 게 자기 만족이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용만 생각하고 소비했을 때와 내가 좋아하고 알고 싶고 내가 디깅했던 브랜드를 마침내 가졌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의 차이는 무척 크겠죠. 그런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지갑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정확하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이 실용적인 소비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더파크는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감성이나 취향 이런 게 좀 비슷한 영역에 있는 단어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가성비, 실용, 합리 이런 말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가치 소비를 우리가 늘 하고 있고 그런 영역에서 다루는 어떤 오브제들 브롬톤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ST1 댓글에서 이건 무척 흥미로운 댓글 탈해가 달렸는데요. 10년차 택배 기사님께서 ST1의 단점을 3가지로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허리를 펼 수 없다. 그리고 휠하우스가 적재한 암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적재함 사이드 도어가 차로변에만 있다. 이 3가지를 지적을 해주셨고 화물 업종이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연결점이 없는 것 같다. 이 궤리가 명확해 보이는데 채널 정체성이랑 조금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써주셨는데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댓글에 다시 달린 대댓글들인데요. 실제 배송을 해보지 않고 예측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셨는데 6월 11일에 ST1을 출고 받으셔서 한 달 넘게 운행하시면서 배송 기사분들의 많은 의견을 법규 내에서 잘 반영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만족하고 허리를 편 상태로 일하고 있다. 휠하우스 공간 낭비도 직접 채워보니까 괜찮다. 그 슬라이딩 도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실제로 써보니까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달린 댓글이랑 이 대댓글들을 좀 읽어보시면 ST1을 둘러싸고 있는 현업 기사분들의 양분된 의견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어느 쪽이 틀렸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ST1 같은 경우는 카고 부분의 포션을 쑥 낮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타이어 부분이 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짐을 실을 때 그게 좀 거치적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어요. 근데 뭐 적응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업 기사님께서 6월에 출고받으신 분께서 편하게 쓰고 계신다 하니 현대가 연구한 것이 뭐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우성님의 영상은 항상 감성이 남다릅니다. 실용성마저 갖춘 고급품을 만지는 느낌이랄까 언제나 배우고 싶은 취향과 생각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감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이사도 컨텐츠화 할 줄이야. 모든 것을 컨텐츠화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랑콜레우스 제 부산모터쇼 리뷰에 달린 댓글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랑콜레우스 같은 전형적인 자동차 느낌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기존 차량 느낌에 과하지 않게 일부분만 개성 나타내서 질리지 않을 것 같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입니다. 저는 그랑콜레우스를 보면서 너무 좀 새로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브랜드에, 그러니까 르노에 기대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었던 거죠. 르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이 이 그랑콜레우스를 봤을 때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댓글을 보고 나니까 맞아, 지금 요즘에 이런 차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생긴 SUV가 이 정도 크기에서 없어요.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이렇게 좀 전위적이랄까? 되게 좀 도전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르노의 그랑콜레우스가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시승하고 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이엔 S랑 마칸 GTS랑 투아렉 V8 2021년형 고민하시다가 투아렉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을 때 제 영상을 보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6년형 V6 투아렉을 이미 소유하고 계셨는데 또 다른 투아렉으로 가시네요. 저희 영상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뭔가 좀 고민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도 있구나. 나도 이런 관점에 무척 동의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사야겠다.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좋은 차 받으셔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르쉐 4.0 GTS에 달린 댓글인데요. 속 터져 답답해 차라리 머스탱 탄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머스탱 타시길 바랍니다. 다른 취향 때문에 머스탱을 탄다, 오케이. 하지만 포르쉐 718 박스터 GTS 4.0이 속 터지게 답답한 차는 아닙니다. GB80 뱅앤올룹슨 리뷰에 말 졸라 많네 청음하러 왔더니 라고 청음은 차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리뷰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수음한 음악이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들려드리는 음악은 청음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화자찬 댓글들인데요. 제가 너무 힘을 얻었던 감사한 댓글들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자동차 리뷰 안 보는데 이 채널은 너무 좋네요 라고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옷이나 문화 콘텐츠들, 영화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각종 IT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건데요. 자동차 하나가 많은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자동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그것이 매거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향점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지 때부터 제 글을 읽어주셨다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볼보 S90 영상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책도 읽어주신 것 같은데 제 책과 더파크 채널을 같이 즐기시는 분들이 진짜 하이커라고 생각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평소에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어떤 글을 쓰느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 글 쓰는 거랑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원고들을 보면 제가 말하는 거랑 무척 흡사하고요. 원고 쪽에 훨씬 더 정제돼 있겠죠, 당연히. 쭉 퇴고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라는 질문과 제가 말하는 방법과는 크게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성님의 영상은 언제나 정보만이 아니라 감성과 철학을 잘 버무린 시청자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영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댓글에도 역시 감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네요. 이게 되게 좀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라이프스타일을 많이 전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취재를 하고 또 고르고 선별하고 사고 이러다 보면 제 취향 역시 점점 벼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발전하고 그리고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하이커 여러분들의 취향도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뾰족해지고 정말 좋아하는 각자의 취향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회사의 미션이 뭐야? 라고 스타트업적으로 묻는다면 취향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다양한 취향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구멍?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가까워지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그런 제 생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댓글 읽기 전해드렸고요. 제가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라는 것은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댓글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한 번 더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 파크 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